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죠? 뭡니까? 메서드의 이해를 마지막으로 해서 초급 과정을 마쳤고요. 이제 중급 과정에 들어서서 제 1장 클래스부터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C샵도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클래스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이제 인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전에도 초급 과정에서도 우리는 클래스를 다뤘어요. 그죠? 조금씩 완벽하게 뭐 설명을 제가 다 드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뒤에 이렇게 돼서 나온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 드린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클래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못다 배운 그러한 개념들을 익혀보도록 합시다. 자, 보죠. 그래서 자, 2장의 목표입니다.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자, 사실주의 화가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를 캔버스에 옮기죠.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사실주의 화가니까. 그래서 가령 인물을 그린다고 하면 눈썹 하늘까지도 그대로 하여튼 똑같이 묘사해 내려 하죠. 그런데 반면에 추상주의 화가들도 있죠. 이 추상주의 화가들은 인물을 관찰하면서 자신이 그 인물에게서 발견한 그죠? 아주 중요한 특징들이 있어요. 우리도 몽타주 이런 거 그릴 때 거의 유사하게 그리긴 하지만 특징들이 있죠. 뭐 코가 크다든지 눈썹이 없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러한 특징들만 뽑아내서 몇 가지 한정된 도구, 즉 예를 들어서 점이라든지 선, 그리고 색, 그리고 또 그죠? 인물에는 또 흉터라는 게 또 있을 수도 있고 큰 점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런 특징들을 이용하여 화폭안에 재구성해서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우리는 소위 말해서 추상화, 애브스트랙션이라고 하는데 추상화를 통해서 추상화는 이렇게 우리가 이 사람은 이렇게 있고 뭐가 어떻고 이런 것을 과정을 추상화 과정이라고 하고 그러한 추상화 과정을 통해서 그려낸 그림도 역시 추상화 이거는 애브스트랙트 페인팅이죠. 같은 단어지만 이거는 달라요 합니다. 그죠? 같아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단어이며 아울러 두 단어가 함께 사용될 때는 반드시 문맥을 통해서 구분을 해야 되며 자, 그래서 우리는 특히 이 사실주의와 추상주의 화가들 중에서 우리 즉 프로그래머들은 모두 추상주의 예술가입니다. 그래서 화가가 점, 선, 색을 사용한다면 추상주의 화가가 그죠? 점, 선, 색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코드를 구체적으로 클래스를 사용을 합니다. 클래스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청사진, 설계도, 뭐 붕어빵 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클래스로 게임 속 축구 선수를 그려야 하고 뭐 또한 보험 프로그램을 만들면 보험 업무를 그려야 하며 세상을 그려야 합니다. 맞습니까? 예. 하여 이번 장에서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과 클래스의 정의를 이해하고 그리고 클래스를 선언하고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을 익히고요.
그리고 인스턴스와 정적 멤버. 이미 이 내용은 앞서서 제가 많은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왜? 학생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나온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인스턴스 멤버와 정적 멤버의 차이를 이해하여야 한다. 아울러 클래스를 보호하는 클래스의 멤버를 보호하는 접근 한정자. 우리 한번 써봤죠? 프라이빗라든지 퍼블릭 이런 것들. 그죠? 그러한 접근 한정자, 다른 말로는 접근 제한자, 액세스 모디파이어라고도 합니다. 의 종류와 역할을 이해하도록 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때로는 내용이 좀 길어지면 또 파트를 조금 나눌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일단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소절이 바로 1.1절 객체지향 프로그래밍과 클래스라는 소절입니다. 소절이 아니고 절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클래스 만들어 봤고 해봤습니다. 자, 클래스를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우리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객체에서 기원된 프로그래밍이다 라고 해서 OOP라고 우리가 흔히 불러요.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우선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말씀드렸다시피 OOP,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코드 내 모든 것을 객체, 오브젝트로 표현하려는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을 뜻을 하는 거예요.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객체는 세상의 모든 것을 지칭하는 단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사람도 객체고요. 연필도 객체고요. 자동차, 파일, 모니터, 상품 주문 등도 모두 객체입니다. 모두 객체예요. 그러면 많은 학생들은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아니,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코드로 표현합니까? 라고요. 충분히 물어볼 만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주의 예술가였다면 따지고 보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르죠. 왜? 예를 들면 상품 주문 같은 거를 우리가 어떻게 사실주의 예술가가 이거를 스케치를 합니까? 못하죠. 그죠? 파일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하지만 우리는 추상주의 예술가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그대로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요 특징들을 가지고 오면 되는 건데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왜곡하자는 또 이야기는 아니고요. 객체의 주요 특징만 뽑아내자는 것이죠. 그게 바로 추상주의잖아요. 추상화라고 합니다. 뒤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추상 클래스가 대표적인 이 추상화 개념을 구현한 클래스가 됩니다. 여튼 이 세상에서 객체라고 할 만한 모든 것이 갖고 있는 두 가지가 있죠. 객체라고 한다면 무조건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뭡니까? 속성이랑 기능입니다. 자, 겉보기에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제가 그랬죠. 클래스 초급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때,
겉으로 보이는 것들은 속성으로 보고 무언가 어떠한 TV가 켜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기능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속성과 기능입니다. 그래서 특히 예를 들어 사람의 속성과 기능을 한번 뽑아보면 속성으로는 아하 먼저 피부색, 뭐 키라든지 또 몸무게,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발 사이즈, 그죠? 그리고 머리 스타일, 뭐 등등이 있겠죠, 그죠? 등을 뽑을 수가 있을 거고, 사람의 기능으로는 걷기, 뛰기, 그리고 어떠한 것을 보는 거, 그리고 듣는 거, 그리고 또 말하기, 그죠? 그리고 또 춤추는 기능, 노래하는 기능,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컴퓨터의 파일의 속성과 기능을 한번 뽑아보면 속성으로는 파일에 뭐예요? 우리가 파일을 하나 클릭을 해서 그 파일이 동영상 파일인지 텍스트 파일인지, 그죠? 그리고 용량은 얼마 되는지 뭐 이런 것들, 그죠? 크기, 종류, 그리고 파일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이 속성이겠죠. 그리고 기능은 뭐예요? 기능으로는 수정도 할 수 있고 이름이나 이런 거 수정할 수 있고 또 삭제 이런 등이 있겠네요. 그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객체가 가진 속성, 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이거를 우리가 필드, 멤버 변수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리고 기능은 멤버 메소드로 우리가 골라낼 수 있는 그런 멤버 메소드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속성이나 기능을 이렇게 추려낼 수 있는, 골라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딱 눈에 보이는 게 뭐다? 속성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거를 동작을 시켜봄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기능이다 라는 것도 추론해 수가 있으니까 말이죠. 사람의 인지적 능력으로 충분히 이거는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할게요. 속성과 기능을 어떻게 C# 코드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미 우리는 클래스에 대한 공부를 초급 과정에서 제가 몇 번의 클래스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대로 속성은 데이터, 필드 혹은 멤버 변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기능은 멤버 메소드로 표현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객체는 데이터, 멤버 변수, 필드와 메소드로 결국에는 이루어지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한 개가 더 있죠. 생성자 뒤에 뒷절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소개를 했으니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클래스란 말이에요. 클래스. 그래서 클래스를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클래스는 어떻게 보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객체, 즉 를 만들기 위한 청사진, 설계도,
붕어빵 틀이다 라고 있어요. 근데 설계도만 있다고 해서 붕어빵 틀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실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아니죠.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들, 부수적인 재료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에 해당하는 공정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맞잖아요. 그래서 설계도를 읽을 줄만 알고 재료만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객체를 원 없이 생산할 수 있어요. 단 메모리 공간이 허락하는 한. 그죠? 예. 그래서 클래스가 자동차 설계도라면 객체는 생산된 실제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는 자동차가 어떤 속성과 어떤 기능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가 지정을 해야겠죠. 그리고 속성 중에서 변경 가능한 것과 변경이 불가능한 것을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그 클래스를 설계하는 프로그래머의 정책적으로 그 팀의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고객의 니즈에 맞춰줘야 되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설계도는 실체를 가지지는 않지만 공장에서 제작된 자동차에는 실체가 있어서 그죠? 도로나 주차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아울러 자동차는 차대 번호가라는 게 있죠.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차대 번호는 물론 그리고 다양한 색상과 휠 사이즈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설계도에서 지정한 변경 가능한 속성이니까요. 그죠? 휠 사이즈를 18인치, 20인치, 22인치 뭐 이렇게 우리가 변경할 수 있잖아요. 또한 자동차의 색상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아울러 마찬가지로 클래스는 객체가 가지게 될 속성과 기능을 정의하지만 실체를 가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설계도는 그냥 설계도일 뿐이에요. 아닌가요? 그래서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든 객체, 우리가 메모리에 올라가는 상태가 인스턴스라고 했죠. 객체가 실체를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 클래스, 즉 동일 붕어빵 3개를 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러한 객체, 붕어빵 3개를 만들면 이 3개는 어때요? 그래서 이제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객체는 즉 인스턴스죠. 메모리가 어디에 올라갑니까? 어떤 메모리 영역에 올라가죠? 설명을 드렸죠. 초급에서. 그죠? 힙이라는 공간에 올라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비로소 실체를 가지게 됩니다. 클래스를 이용하여 만든 객체가. 그래서 동일 클래스로 객체 3개, 붕어빵 3개라고 말씀드렸고 이 붕어빵 3개를 만들면 이 3객체는 서로 독립적인 메모리 공간을 가지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붕어빵 3개 있는데 영수, 철수, 미미가 한 개씩 붕어빵을 가지고 있어. 근데 철수가 한 입 비어 먹는다고 해서 영희와 미미의 붕어빵에 영향을 끼칩니까? 안 끼치죠. 예, 그래서 서로가 구분되는 독립되어 있는 고유한 실체를 가지며 각각 그 인스턴스마다 저마다의 메모리 공간 어디
힙이라는 공간에서 차지를 하게 됩니다.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우리는 프로그래머니까 아무래도 코드로 이야기하는 편이 더 빠를 것 같죠. 그래서 코드를 한번 보는데, 자, 스트링은 항상 말씀드렸지만 클래스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건 내장 클래스입니다. 어디서? C샵에서 C샵을 만들어서 배포한 사람들이 직접 만든 문자열을 다루는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요 놈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참조 변수, 즉 이거는 뭐예요? 문자열 리터럴이죠. 그죠? 이렇게 대입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new string 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놈들, 이 리터럴은 뭐라고 있어요? 힙이라는 여기에 리터럴 공간이 따로 존재한다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각각 A와 B가 참조 변수가 이렇게 있으면서 생성된 인스턴스의 주소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건데요. 그러나 이거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우리가 A라고 하면 주소를 찍을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흔히 A라고 우리가 콘솔 라이트 라인을 찍게 되면 이거는 1, 2, 3으로 출력이 되죠. 그래서 이 코드에서 스트링은 클래스 타입은 C샵에서 이미 정의된 문자열을 다루는 클래스이고, 그리고 A와 B는 객체, 즉 참조 변수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참조 변수로서 주소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객체라고 해도 인스턴스라고 해도 무방하죠. 주소를 아니까. 그래서 다시 말해 스트링은 문자열을 담는 객체를 위한 청사진이죠. 설계도. 그죠? 그리고 A와 B는 실제로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실제 객체의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객체인 거예요. 그래서 A와 B를 일컬어서 스트링의 실체, 즉 인스턴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영어 발음 그대로 인스턴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객체를 인스턴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굳이 따지자면 객체가 약간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넓은 범위에 가지고 있는 것. 그래, 예를 들면 모니터라고 딱 이렇게 가정을 했다. 그러면 모니터에도 종류가 많죠. 뭐 32인치 모델도 있고, 그리고 뭐 27인치도 있고, 그죠? 그러면 요게 이제 모든 걸 포괄하는 게 모니터잖아요. 이걸 이제 객체로 보고 디테일하게 이렇게 조금 우리가 정상 디테일하게 메모리에 상주를 시키는 게 바로 인스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때때로 인스턴스라고도 하고 때때로 객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그대로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클래스 이야기로 돌아와서 객체에서 우리는 이제 인스턴스에서 뽑아낸 속성과 기능은 클래스 안에 멤버 변수와 멤버 메소드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 또한 멤버 변수는 정적 멤버 변수,
인스턴스 멤버 변수, 멤버 메서드도 정적 멤버 메서드, 인스턴스 멤버 메서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기준이 되는 게 스테이트기 붙냐 안 붙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수차례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스테이트기 붙으면 메모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메인 메서드가 실행된과 동시에 올라가서 인스턴스 생성 없이 바로 클래스 명점 멤버 변수, 정적 멤버 변수명 혹은 정적 메서드명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적 멤버들이죠. 물론 뒤에 가서 더욱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계속 해왔던 내용들이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하는 것이 바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어서 클래스를 선언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자, 클래스는 여러 관점에서 그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객체 지향적인 관점에서 보면 클래스는 객체를 위한 청사진인 동시에 그죠? 데이터, 즉 멤버 변수 그리고 메소드를 묶은 집합이죠. 또 한편으로는 코드에서 보는 클래스는 또 하나의 다른 데이터 형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많은 클래스를 저랑 같이 작성도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개발자가 되었을 때 취업을 했을 때 그때 그 회사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클래스를 만들 겁니다. 수없이 만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사용자 정의 클래스 타입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는 데이터 형식의 데이터 타입이 되는 거죠. 카 클래스를 만들었다. 그럼 카 클래스 데이터 타입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울러 기본 데이터 형식을 조합해서 만드는 복합 데이터 형식을 말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클래스 안에 또 다른 클래스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멤버로서. 그런 과정을 뒤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컴포지트, 포함이라고 한다고 했죠. 다중상속의 대체 방법이다. 그래서 C샵은 단일 상속밖에 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래서 자, 클래스의 선언과 객체의 생성 한번 보죠. 자, 클래스는 다음과 같이 클래스 키워드를 이용해서 선언한다. 우리는 이미 해봤습니다. 클래스 그리고 클래스 이름 중블럭 열고 여기에다가 멤버 변수와 멤버 메서드 중블럭 닫고 그죠? 근데 이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죠? 얘는 필수 요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얘들이 없이 클래스를 아무런 내용 없이 딸랑 컴파일러가 제공하는 기본 생성자 하나만